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궁금한 게요. 네. 관계할 때 그 기두 부분이 커졌다가 또 금방 작아지고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기능이 좀 약해서 피를 농축시키는 게 금방 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힘이 약해서 하게 된 거였잖아요. 발육이 좀 약해서. 그래서 귀두로 가는 혈류가 해면체 끝에서 좀 나오는 게 있고 요도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어느 게 더 사람마다 좀 분포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해면체에서 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요도 해면체로 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반반이고 이런 분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팽창이 됐다가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높은 확률로 가는 혈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술할 때 해면체를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은 유지가 되는데 혈관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귀두가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삽입을 할 때 기두가 충분히 팽창이 안 되니까 좀 삽입이 잘 안 되는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디 부분은 좀 딱딱함이 있는데 그 헤드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원래도 귀두는 팽창을 해도 강직도는 안 생깁니다. 그거는 소프트 스펀지예요. 그러니까 요도 같은 경우에 발기가 되더라도 팽창이 되면 눌러보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유가 이 똑같은 음경해면체나 요도나 스펀지인데 요도 해면체는 싸고 있는 막이 없습니다. 그냥 스펀지가 끝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음경해면체는 발기를 담당하는 해면체는 그 주변에 굉장히 질긴 가죽이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질긴 피가 차는 풍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되게 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죽 풍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경해면체는 발기가 되면 강직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버텨줄 수 있는 강직도가 나올 수 있는 질긴 막이 있으니까. 축구공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굉장히 축구공 탱탱하잖아요. 근데 물풍선은 어때요?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풍선은 주변에 싸고 있는 튼튼한 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풍선 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귀두는 강직도가 없습니다. 귀두가 왜 있느냐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왜 있느냐는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관계 할 때 역할은 해면체가 음경해면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 소프트 캡을 씌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일 삽입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윤활이 잘 안 됐던가. 왜냐면 이게 그냥 살이랑 이렇게 삽입은 안 되거든요. 충분히 말 그대로 윤활이 돼야지 애기 나온다던가 애기 나오다던가 이래가지고 돼야 그 다음에 삽입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음경해면체, 귀두 위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여기 있는데 너무 짧아요. 음경이 이렇게 있는데 실린더가 귀두의 보통 절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환자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팽창에서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실린더를 제가 짧게 넣었어요. 가령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럼 귀두가 힘이 없겠죠. 지지를 못 해주겠죠. 히끄덩 힘이 없으면은 그래서 삽입이 안 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발기시켜서 확인해 보는 이유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사용하시는데 다른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전보다 훨씬 낫고 하길 잘했다, 좀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길이는 지금 수술 전에 쟀을 때가 7cm였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 한 4주 뒤에 쟀을 때가 8cm였어요. 그런데 지금 9.5cm 정도로 늘었어요. 사이즈가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드문 경우긴 하거든요. 제 케이스가요? 되게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수술장 안에 들어가서 당황을 할 수 있죠. 해면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진짜 드물긴 하거든요. 근데 여튼 지금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자주 사용해야지 오히려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끼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정확히 어디 포인트가 아프다는 아니고
하여튼 어딘가 아파가지고 아 이거 좀 쉬어야겠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좀 쉬면 또 괜찮아지고 했었으니까. 뿌리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얇고 가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넣기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늘어나면서 뻐근하게 깊게 있기 때문에 어딘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통증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묵지근하게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적응을 하면서 생긴 거라 너무 염려치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근데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좀 그런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 왜 아버님이 걱정이 되게 많으셨었잖아요. 많으셨죠.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뭐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좀 이런 경우 선생님도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하니까 아직 한번 좀 알고 싶어 하시긴 하죠. 저 개인적인 바람은 나중에 저도 언젠가 이제 이게 평생 영구적인 게 아니라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40, 50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때 했을 때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플란트가 2개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린더가 2개 들어가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선생님이 수술 받으신 기계는 실린더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지나보면은 사실 꽤 자주 한 개만 있던 환자한테도 불구하고 반대쪽이 수술할 만큼 커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실 재수술이라는 거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나 몸에 칼을 적게 대는 게 좋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칼 대는 게 무슨 뭐 걱정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서보면 그거 자주 수술하는 게 좋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때 충분하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상한 걸 크게 못 느껴요. 네. 제가 볼 때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